구티비가 교단장들을 초청해 한국교회 현안에 대해 대담을 나눴습니다. 헌신과 열정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GMS 화성복지재단 요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올 한해 진행할 핵심 사업들을 소개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가 2017년 창사 20주년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특집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초 한국기독교 역사상 최초 단일연합기구인 한국교회 총연합회 출범을 축하하며 주요 교단장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교단장들은 하나됨의 의미를 강조하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구티비가 창사 20주년을 맞아 주요 교단 총회장들을 초청해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기획대담 한국교회 하나되다를 진행했습니다. 대담엔 한기총 대표회장이자 기아성 여의도 총회장인 이영훈 목사와 예장합동 김선규 총회장, 예장 대신 이종승 총회장, 기침 유관재 총회장 등 4명이 참석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담에서 교단장들은 한교총 출범에 대해 한국교회 대표교단이 모두 참여하는 역사적 쾌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교총의 태동됨으로 인해서 좀 더 신뢰를 회복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가 탄생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회에 모든 불안과 힘든 이 사회에 하나됨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교단장들은 한교총 출범이 끝이 아니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최초 통합 논의의 중심이었던 한기총과 한교연의 합류와 군소교단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한국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을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것은 너무나 많은 분열 그리고 갈등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이번에 23개 교단 플러스 군소교단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역사만 이루면 기독교 역사 132년 만에 최초로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 되는. 한국교회 반목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대표회장 선거 없이 추대 형식으로 한교총 대표를 세우기로 한 교단장들은 이것이 한국교회의 금권 선거 문제를 떨쳐버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단 문제 역시 주요 7개 교단이 연합해 철저히 검증에 나선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 출범하는 한교총이 중심이 돼 대대적인 기도운동을 펼치겠다는 계획과 함께 한국교회를 둘러싼 동성애와 이슬람, 이단 등 각종 문제에 대해서도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4개 교단장들이 참여한 이번 구티비 특집 대담 한국교회 하나되다는 오는 23일 저녁 9시 방송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노인복지 정책 마련에 주력하는 이유입니다. 한국교회도 재가복지센터나 요양원 등의 사역을 펼치며 어르신들의 여생을 돌보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천국행 공학 역할을 감당하고 싶단 GMS 화성복지재단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홍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6년 예장합동총회의 후원으로 세워진 GMS 화성복지재단. 주간보호센터로 처음 시작한 이곳은 현재 어르신들이 1년 내내 생활하는 요양원으로 성장하며 명실상부 한국교회의 대표적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반 안 믿는 분들도 지금 과반수 이상이 안 믿는 분들이 더 많아요. 1명, 2명, 5명 이렇게 해서 아주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기독교 가치관으로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직원들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수요일과 주일 드려지는 예배엔 믿지 않는 어르신들도 모두 참여해 복음을 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만족감을 느끼며 여생을 즐기고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적에 참 마음이 기쁩니다. 여기서 살다가 주 안에 가면 주님 안에서 하나 될 거 그대로 사는 거예요. 화성복지재단은 노인복지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헌신과 섬김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연스레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선교도 복지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섬기면서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니까 복음 받기도 상당히 전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사역하는 화성복지재단. 최하목 원장은 인생 여정의 종착지로 이곳을 선택한 어르신들이 천국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머무르는 공항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터전을 세우리라를 주제로 올 한 해 사업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교회협 김영주 총무는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개혁과 사회개혁 등을 핵심 사업으로 발표했습니다. 김 총무는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며 현재 죽은 정치, 독점 경제의 한국 사회를 갈아엎고 새로운 터전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회협은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칭 새로운 95개 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회협은 선언문 발표를 통해 한국교회 안에 내재돼 있는 변화와 개혁의 가능성을 일깨울 계획입니다. 이어 전국 곳곳에서 열린 촛불 집회가 사회에 던진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김 총무는 앞으로 사회정책에 기독교 정신이 많이 반영되길 바란다며 한국교회가 사회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의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뉴욕이란 대도시에서 젊은 층에게 복음을 전해온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 50여 명의 성도와 함께 개척한 교회는 어느새 8,000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리디머 교회의 사례를 통해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진단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17 센터시티 컨퍼런스에선 청년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온 팀 켈러 목사의 사역 철학과 전 세계 도시에서 300여 개 교회의 개척을 도운 과정이 소개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보스턴 시티라이프 교회 스티븐 엄 목사는 교회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언어를 선택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며 그럴 때 효과적인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엄 목사는 성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이웃을 위한 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가한 만남의 교회 김용산 전도사는 한국교회 전체가 한계점에 이른 상황이라며 도시와 복음 그리고 문화를 결합한 리디머 교회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선한 사랑의 주인공인 이지선 씨 이야기인데요. 3월부터 한동대학교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강단에 선다고 합니다. 이지선 씨는 2000년 7월 음주운전 차량 인행 사고로 전신에 삼도한 상을 입는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요. 30여 차례가 넘는 수술과 재활치료 끝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보았던 얼굴이 화상으로 일그러지고 손가락도 짧아져 좌절하기도 했던 이지선 씨. 하지만 이 모든 역경을 딛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 지난해 6월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성급해하지 않고 기다렸다고 고백하는 이지선 씨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안 하면은 이런 거 하면서 노래 절대 못하죠. 난 그냥 이것도 못해요. 근데 악동 뮤지션 이찬혁 군과 이수연 양이 MBC 마이리트 텔레비전에 출연해 상큼발랄한 매력을 뽐냈습니다. 악동 뮤지션은 지난 2013년 SBS K-POP 스타 시즌2에 출연해 우승을 했는데요. 톡톡 튀는 자작곡과 꿈이 없는 현실적인 가사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나를 꼬았지 베베꼬였지 발가락부터 시작된 성장판 닫히는 이 기분 특히 몽골에서 선교사 자녀로 지내온 사실이 알려져 한국교회 성도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남매의 부모인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 부부는 아이들이 건강한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하는 한편 주어진 재능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찬혁 군은 동생 수현 양을 위한 곡을 쓰고 있는데요. 수현 양은 솔로 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유흥의 중심지 홍대에서 기독교 문화사역을 펼치고 있는 수상한 거리의 홍대 투어입니다. 홍대 투어는 기독교 도심 문화 투어로 지금까지 15,000명이 참석했는데요. 토크 콘서트와 홍대 맛집 탐방, 양화진 선교사 묘원 방문 및 연극 관람 등으로 진행됩니다. 좀 기독교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사실 잘 몰랐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뭔가 그 삶이 더 좀 느껴진 것 같아서 그 선교사님들의 삶이 더 느껴진 것 같아서 수상한 거리 대표 백종범 목사는 홍대 투어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어떻게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대 투어를 원하는 교회는 투어 가는 날짜와 참여 인원을 정해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폰 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남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 씨에게 정부 문서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우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최 씨에게 문서를 전달한 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점도 자백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 측에 180여 건의 청와대 정부 문서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는 일반에 공개돼선 안 되는 공무상 비밀 47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18일 열린 공판에선 정 전 비서관과 최 씨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등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4년 12월까지 2년 동안 2,000번 넘는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금액 한도가 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상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규정된 한도를 5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상한 금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이번 방침은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가액 한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음식물 상한 규정으로 피해를 본 요식업계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훼업계 등 일부 업종은 선물 5만 원 규정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가액 한도를 둘러싼 논의는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일본군 소녀상 문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이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당초 경기도의회는 일본 대사관화 평화의 소녀상 건립 6주년을 맞아 독도에 소녀상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이를 위해 모금 활동에 들어갔는데 일본 내 우익들이 한국에 대한 공격에 나선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7일 독도 소녀상 설치에 대해 다케시마는 원래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논쟁으로 자칫 일본이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인 것처럼 국제 이슈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새 아이를 둔 30대 워킹맘이 과로로 숨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했던 36살 A씨는 일요일 새벽 청사에 출근했다 어지럼증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에서 숨을 거뒀고 1시간 넘게 방치됐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 A씨는 주말도 없이 7일 연속 근무하면서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지난 한 주 근무 시간은 70시간이 넘었습니다. 동료 직장인은 A씨가 평소에도 열정적으로 일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조직을 포함해 직장 내 과로와 스트레스가 당연시되고 있다며 직장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인들의 키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반세기 동안 한국인의 평균 키는 무려 8.5cm 늘어나 아시아 국가 중 평균 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키는 174.9cm였습니다. 여성은 162.3cm로 평균 키가 월등히 커졌습니다. 전 세계 200개 국가 중 한국인 남성의 키 순위는 51위, 여성은 55위로 도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평균 키가 세계에서 놀랄 정도로 향상됐다며 90년대 이후 먹거리가 풍족해지고 키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TV 뉴스 윤남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희망나비가 유럽 평화기행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평화기행은 6월 27일부터 유럽의 5개 국가를 3주간 방문합니다. 참가자들은 평화활동가와의 만남, 문화공연, 서명운동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릴 예정입니다. 한국구세군이 20일 서울 구세군 중앙회관에서 아름다운 설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세군은 쌀과 속옷, 라면 등의 생필품과 명절 선물을 서울 시내 39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제7차 정기총회와 제10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총회에선 1년간의 협의와 화해조정 등 주요 사업보고와 2017년 사업계획, 임원 선출 등을 진행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24일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포상식을 개최합니다. 포상식에선 봉사활동과 자기개발활동, 신체 단련활동, 탐험활동 등 4가지 영역에서 도전 정신을 갖고 자기개발을 이뤄낸 청소년 49명에게 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